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용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A 합 B, A 교집합 B 좀 알아봐야 된다면 벤 다이그램 그려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원소가 나와 있으니까 공통되는 부분들 1도 있군요. 1, 2 좀 딱 써주면 되겠고 A 집합엔 3, 6 쓰면 되고 B 집합은 5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됐죠? 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는 뭐 그러면 5개 처리해주면 되겠고 교집합 2개 있죠. 2개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체 원소의 개수 7개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두 집합 이게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뭐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집합 x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인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0 대입도 안 되죠.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이 좀 지워지면 되겠고 다음에는 주어진 부분에다가 최고치로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절대값 해주면 2가 되겠고 1 대입해주면 1 2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나온 결과들이 전부 다 또 x집합에 있는 거죠. 여기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뭐 3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3 이런 건 뭐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음수 뭐 다른 것들이니까 이것도 안 되겠고 제곱하게 되면 뭐 4, 9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으니까 또 안 되겠고요. 됐습니까? 2보다 큰 숫자 그러면 3 이런 거 좀 대입하면 6에 5 이런 것도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온 결과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되니까 취업 부분들이 이 x집합에 있는 원소가 나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P집합, Q집합, 진리집합 따졌을 때 결과가 같은 두 집합의 크기가 좀 같은 집합을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거는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모든 숫자잖아요. 이거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비교할 필요 없이 P집합이 더 큰 거고요. 정삼각형이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각형에서 ABC 각도가 60도 돼 있으면 나머지 각도도 60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두 개 지금 같은 뜻이니까 이게 좀 답이 돼가는 내용 되겠고 3의 배수, 6의 배수 해주면 뭐 3의 배수가 집합이 더 큰 집합이죠. 그다음 여기는 0이고 0, 0 또는 0 그러면 이쪽이 또는이 더 큰 집합이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근이 하나가 됐으니까 두 개짜리가 더 큰 집합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 두 집합이 진리 집합 비교했을 때 같은 집합을 골라달라. 이렇게 뜻 파악을 하고 진행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집합 x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위에 따라 좀 나눠져 있군요. 상수함수다. 상수함수라는 얘기는 나온 결과 전부 다 같아져야 되잖아요. 1보다 작다라는 정의되어 있다면 정의역 1보다 작은 수는 0이니까 주어진 부분에서 f0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1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 모든 함수 값이 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럼 f1을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쪽 함수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했는데 이거 1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f2 2a 더하기 b 더하기 4 이 결과도 1이 나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연립 방식을 열심히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러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빼면 또 a 값은 그럼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b 값은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때 a-b를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 그럼 뭐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함수라는 문장의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함수값이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런 내용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대칭 이동한 다음 또 뭔가를 해야 되네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해야 되겠죠. y축 대칭 이동하면 x보가 바꿔야 되는 거니까 식을 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6으로 x 대칭한다 이런 얘기면 xy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ax-y 플러스 3은 0 해서 지금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원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원의 중심을 이렇게 좀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 잡히니까 여기 부분 보면 x-2의 제곱돼야 되겠고 여기 보게 되면 뭐 y-5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중심을 반지름을 좀 사실 필요 없죠. 25는 쓰고 그러면 뭐 여기 뭐 4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중심 좌표가 2,5 이렇게 된다는 부분들이니까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2a-5 플러스 3은 이퀄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 값 1, 3번입니다. y축 대칭, y는 이퀄 x 대칭, 대칭 이론들 뭐 점검 또 점검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원넓이 이등분 한다는 얘기는 또 살짝 원또 이렇게 좀 일반형으로 된 것도 표준형으로 좀 정리해 가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f2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3분의 x 플러스 2 이런 값이 이제 2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2가 6이었으니까 x 값은 4 이렇게 돼서 x에 대해 4를 대입해주면 자연스럽게 f2가 되겠고, 그럼 여기다 4를 좀 대입하니까 8-6 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안쪽 부분에 3분의 x 플러스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갈까? 이거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이런 부분 좀 생각해 가면 쉽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구해야 되는데요.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작다. 중요한 거죠. 그래프 자체가 1참수인데 a 값이 길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음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이제 1까지 처리해주면 나온 결과들이 좀 이렇게 되는데 치역 결과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5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를 좀 대입해서 1부터 쓸까요? 1 대입해서 a 플러스 b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1 나오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 5입니다 라고 써가면 되겠습니다. 빼면 되죠. 3a는 이퀄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a 값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b 값은 그러면 뭐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b 마이너스 a 그럼 더하기 3에서 결과 처리가는 그런 내용 되셨죠? 뭐 기울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직선 모양 이렇게 좀 가볍게 그리고 정의역 표시해주고 나온 결과 치역 표시해주고 1대1 대응이란 뜻 되셨죠? 그럼 이제 처음 값이 가장 큰 값, 큰 값이 제일 작은 값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2m, 1m인 직각형 모양의 당구대가 있습니다. 어이구, 이만큼 떨어진 부분들에 당구공이 있고 한 차례 부딪힌 다음에 떨어진 이런 공에 맞춘다 이런 얘기죠.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 뭐 좌표 표시를 좀 잘하면 되는데, 아이고 간격이 좀 흐려가지고 좀 잘 안 보이네. 이게 0.8 간격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그죠? 이게 이제 0.8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글 써져 있는 거 좀 잘 봐야 되겠는데요. 0.BC에서부터 0.7 이게 지금 0.7인가 봅니다. 0.7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고 됐죠? 그 다음에는 간격이 0.8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CD에서부터 0.8 이게 지금 0.8 이렇게 관계된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흰 공의 위치를 좀 봐야 되겠군요. 1.2, 0. 가로를 좀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0.7 이렇게 좀 처리 좀 메모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1.2가 돼 있으니까 0.8, 0.8 이렇게 돼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힌다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있고 이곳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부딪혀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거 뭐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2에다가 마이너스 0.7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뭐 마이너스 0.8에다가 0.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0.8, 1.2 해주면 2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5, 2분의 3을 쓰는 게 나나요?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가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4분의 9 처리됐으니까 4분의 16, 25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로 풀려가는 거죠. 2분의 5로 해주면 2.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대칭이 더우면 간단한 이론인데, 아이고 이게 그림이 좀 흐려가지고 0.8, 뭐 1.2, 0.8 이렇게 여기 주어져 있는 문장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읽어서 그걸 가지고 뜻파악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게 뭐 간단한 대칭 이론 문제인데 이게 지금 그림에 좀 적용해 가서 대칭을 좀 두 번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의 연습은 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AB 부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육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 이런 부분들은 전개를 먼저 잘 하면 되는 거죠.
4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주면 a분의 2b,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주면 b분의 2a 이런 형태로 해서 전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문자가 역수가 됐으니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죠. 2배에 곱하기 해서 4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 그러면 5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전개 후, 그 다음에 문자가 역수된 것을 확실하게 다 얻은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각각 산술기하 평균할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전개 후 산술기하 꼭 기억해서 실수 없이 풀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1을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P1, P2 뭐 계속 보이는데요. P1 일일이 좀 써주는 게 좋겠죠.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보 바꿔서 3, 마이너스 있으면 되겠고, 그 부분들을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P2, 이번에 그러면 x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P2를 또 y x 대칭 이동 P3, 그러면 xy 좌표가 좀 바꿔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것을 P4라고 했습니다. P4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부호가 바뀌니까 2,3에서 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구했습니다. 같은 좌표 하나도 없는데 이와 같이 x축, y축, y x 원점 대칭을 계속한다 그러는데요. 와, BN이라고 한다. 2023으로 보면 뭐 규칙 찾으라는 얘기니까 조금 이제 차분하게 계속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축 이렇게 되니까 y보 바꿔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x보 또 바꿔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죠? y 는 x니까 자리 바꾸는 거죠.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를 좀 바꿔서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 3,2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맨 처음 좌표가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P9를 구하면 다시 P1이 돼가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이게 8번 나오기 시작한 거 알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좀 8로 나눠야 되는데요. 28이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뭐 42가 되는데 58, 40 이렇게 처리해서 23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이 16인가요?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7 되겠죠. 나머지가 7 되는 거니까 P7 이런 형태를 좀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뭐 4번 정답 이렇게 찾아가는 내용 되셨죠? 뭐 이렇게 일단은 뭐 여러 번 한다라는 얘기는 빨리 좀 규칙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규칙이 좀 4번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8번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규칙 될 때까지 침착하게 규칙 찾는 데 집중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그린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으로 가야 되겠다. fxy는 0에서 주어진 식으로 가려면 일단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f-x, f-y 이런 형태로 가야 되겠군요. 그럼 이제 원점 대칭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원점 대칭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는 x축으로 2만큼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y축으로 또 3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모양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지금 여기 1,2 돼 있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이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좀 꺾어져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2,1이면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까지 좀 가면 되는가요? 이런 모양이 돼서 되죠? 2, 이렇게 이런 모양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려져가는 형태로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런 다음에 이걸 좀 x로 2만큼에서 1, 2만큼 이동하면 되겠고, y로 또 1, 2, 3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좀 그려져가는 모양이 있군요.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로 됐습니까? 이런 모양 형태로 좀 그려져가야 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1번에 딱 있는데요.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그래프 뭔가 일단은 뭐 주어진 식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와 있는 식인지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거니까 함수 형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해석해가는 절차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2약수가 되겠습니다. 12약수면 1, 2, 3, 4, 12, 2, 6, 12, 12 이렇게 좀 있는 거죠. 에 대해서 2배수를 적어도 하나, 2배수면 2, 4, 6, 10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 원소 6개니까 이게 포함 안 되는 걸 구하면 되죠. 2의 제곱 이렇게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에서 4를 좀 빼서 60개입니다라고 갈 수가 있겠고요.
3의 배수는 그럼 뭐가 있죠? 3의 배수는 3이 있겠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12가 있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이렇게 됐나요? 그럼 뭐 그냥 2의 세제곱 이렇게 찾으면 되죠. 8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을 좀 더하기 한다 이런 얘기면 뭐 68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2의 n제곱 이렇게 구해가는 건데 뭐 제한 조건이 있다면 이런 원소들은 좀 빼야 되죠. 빼고 이제 나머지 원소들 처리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아예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이용하는 부분들. 이렇게 부분집합 개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학습이 되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오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 학생 250명 중에서 선택 과목, 사회 선택, 과학 선택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선택한 사람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최대값 부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개념적인 요소에서 나오죠. 207명을 선택한 사회 과목 선택했고 과학에 이제 150명 이렇게 선택했으니까요. 작은 집합이 큰 집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교집합 부분의 최대값 그래서 이제 156 이렇게 그냥 곧바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가 될 때는 이게 좀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좀 점점 작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이 156 과학 부분들이 바깥으로 벤다그림 모양에서 좀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뭐 전체 집합 개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합집합 개수죠. 합집합 개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156 해서 빼기 x를 처리해 주는데 이 부분들이 커지더라도 전체 집합인 250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이제 계산해 가면 x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50을 소거하게 되면 x는 7에다가 106을 좀 이렇게 더하게 주면 되는가요? 그럼 113에서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또 차이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라면 뭐 100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겠습니까? 4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최대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은 집합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을 이렇게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는 뭐 최소가 될 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이 될 때 최소가 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0이 아닌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한 문제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값 증명하려면 우리는 뭐죠? 제곱을 뜨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제곱한 결과들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값 A제곱 B제곱은 이 부분은 이렇게 소호가 되겠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죠. 됐습니까? 뭐 절대값 부분들이 항상 그냥 값보다는 이제 클 거니까 큰데 이제 이 앞에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이 좀 크게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계속 가 부분이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등호라는 부분들은 절대값 부분들이 같다 될 때는 이제 절대값 부분들이 이렇게 A, B로 풀려나는 부분들이니까 이때는 그럼 이게 이렇게 풀려간다는 얘기는 A, B 값이 양수일 때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A, B 값이 뭐 0이 아닌 이렇게 됐으니까 0이 되는 부분이 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제곱해서 처리해 갑니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되겠고 제곱한식 뭐 정리하는 부분들 조금 살펴가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조금 이제 수식 형태가 좀 절대값 때문에 복잡해 보인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좋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p는 뭐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0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Q는 뭐 부등식 형태로 되는데 P면 Q가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P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집합 포함관계로.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4하고 3 해서 이제 큰 나왔는데 이거 이제 부등식에서 이제 여집합 되니까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k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k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사이범위 표시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이게 좀 성립을 하려면 요 값이 커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조건이 생기는 거죠. k 값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 생기겠고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생기는 거니까 뭐 공통 부분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처리해주면 최소값은 당연히 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D면 not Q이다. 뭐 충분 조건이다. 쏙 포함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게 되면 뭐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영역 표시 형태로 해서 뭐 Q는 저기 부등식 형태로 돼 있고 P 값은 이렇게 좀 값으로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그 범위 안에 마이너스 4하고 3을 좀 포함시켜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원을 x축방향, y축방향으로 평이동하였습니다. 원 뭐 중심을 잘 살펴보면 되죠. 1,3 이런 부분에 평이동이니까 1 플러스 a, 3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전히 반지름은 1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4서분면의 중심이 있고 x축, 그 다음에 y 이꼴 마이너스 x에 접한다. 뭐 이런 형태의 좀 원을 그려달라 이런 얘기인데 축을 좀 잡아가게 되면 이제 원을 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모양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반지름이 이런 부분이 유지가 돼 있으니까요. 3 플러스 b 이런 부분들 4, 4분면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4 이런 사실 좀 알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x 플러스 y하고 지금 이제 접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구하면 되죠. 요 좌표를 또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거리를 구하게 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서 절대값 이게 반지름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a 절대값이 루트 2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달라. a 값은 2가 되겠고 b 값은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정답 18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원은 평행이동했을 때 반지름의 변화가 없고요. 중심 잡으면 이렇게 딱 바뀝니다. 이런 부분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직선에 접합니다 했을 때 역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처리해 가면 효율적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 가면서 연산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 두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자체는 이렇게 양으로 풀이하니까 3분의 2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겠고 x 값이 0보다 작으면 fx는 음으로 풀리니까 3분의 4x 플러스 a 이렇게 풀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일단 y절편이 a인 상태에서 이렇게 음인 부분들 이제 기울기가 3분의 2인 부분들, 기울기가 3분의 4인 부분들 처리해서 y는 이꼴 x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들 넓이를 구해 가지고 역함수에서 가는 부분들이 역함수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 넓이를 2배를 해 가면 처리해 가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3분의 2x 플러스 a하고 x하고 만난다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 만나는 좌표가 3a, 3a 이런 형태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3분의 4x 플러스 a는 이퀄 x 이렇게 처리하면 3분의 1x니까 이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가 좀 얻어지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뭐 2배를 해서 구해가면 되는데 여기 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냥 넓이 자체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죠. 이렇게 0a 해서 이제 이 간격이 또 3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3a 이렇게 처리되겠고 반대 부분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는 a고 높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3에 이렇게 처리해서 더하게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6a 제곱해서 이제 결과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를 보니까 96이다 라고 처리되어 있고 그러면 a 제곱은 6일은 6, 6, 6, 36 해서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양수 a 값 충분히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죠. 주어진 부분 뭐 절대값 형태 좀 나와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뭐 0보다 크다 작다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런 부분 좀 당황하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역함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를 일일이 구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산하다 틀릴 수 있으니까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좌표를 좀 쉽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를 좀 수비한다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해 가면 되겠습니다. 조건 3부터 8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수 x란 얘기는 주어진 범위안에 지금 이렇게 3부터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식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대칭 치고 온대요. 5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데 뭐 어떤 숫자 하나라도 범위에 들어있는 하나라도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양수인 부분들이 존재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프가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더라도 양수인 부분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칭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 아이고 숫자 5가 왜 이렇게 오른쪽이 치우쳐져? 이야, 그렇다면 이게 8은 뭐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 간격이 2가 되게 되면은
뭐 팔린 부분들은 간격이 좀 3 되는 거니까 팔이 더 훨씬 더 멀리 떨어지는 거죠. 대칭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값이니까 하나라도 좀 커야 된다니까 대칭축에 이제 8을 좀 대입한 결과 64 마이너스 80 플러스 n 이 부분들이 0보다 크다면 뭐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성립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n의 최소값은 얼마다? 16이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어떤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한 그런 개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이게 참이 되려면 하나라도 만족해낼 가는 값이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제 가장 함수값이 큰 부분들이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8이니까 그 부분들이 크다면 최소한 이제 한 개는 좀 만족하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요 내용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좀 효율적인 연산 가능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집합 x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 역함수가 존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마이너스 값을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좀 정리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벤 다이그램에다 이렇게 좀 표시해가면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해지죠. 문제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8 결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온 결과 치역 자체가 이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니까 각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4의 역함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는 F 마이너스 4 결과가 좀 4가 돼야 된다. 이런 결과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4는 4에 대응되어야겠다. 이런 결과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F의 이 결과도 마이너스 4가 좀 돼야 되는데요. 아이고, 나중에 이 결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마이너스 4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좀 고민을 해서 좀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일단 좀 잠시 좀 대기시키고 풀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우리 좀 살펴봐야 될 게 뭐죠? 이런 조건들이 있는 거죠. 이보다 좀 작은 수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렇게 f-4가 결과를 나왔으니까 k 값이 그럼 마이너스 4인 경우를 좀 조사하면 될까요?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4인 경우를 조사하게 되면 f-4하고 f- 이렇게 처리해주면 0보다 좀 작아야 되는데 f4 값이 이제 양수가 됐으니까 f-2 값은 이게 이제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알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음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또 뭐가 되는 건가요?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면 f 마이너스 2였고 f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또 이제 음수가 돼야 되니까 f0은 또 이제 양수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된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양수 부분들이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요.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f0이 양수니까 2에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이제 대응 결과를 좀 뭐 0일 때도 한번 더 해볼까요? k 값이 0 이렇게 쳐주면 f0하고 f 그다음에 뭐죠?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것도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때로 이제 f2 값은 또 이제 음수 이렇게 해서 대응돼야 되겠습니다. 음수 나와야 될 것들이 좀 이제 f2하고 f-2 값들이 이제 음수가 좀 이렇게 진행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 숫자들. 그럼 4는 뭐 0에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f 합성함수해서 나온 결과가 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이거 좀 잘 이용해야 되겠죠? f-2 값이 과연 어떤 숫자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과연 어떤 숫자가 돼야 되는 건가요? f2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안 되겠죠? f-2가 되게 되면 f2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야 되면 f2가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음수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 f2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f-2가 마이너스 2가 되면 계속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그죠? f-2 값은 또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처리되어야 대응이 다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아주 그럴싸한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f-2 부분들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주어진 조건을 아주 좀 충실하게 좀 따라가면서 메모를 좀 잘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값 하나가 이렇게 좀 다 결정됐다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아주 이제 나 조건에서부터 이게 좀 양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수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f0은 양수돼야 돼. F2는 또 이제 음수가 돼야 돼. 이런 조건들이 F2 이제 음수라는 조건들이 결국은 여기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 형태로 나온 이 조건하고 연결시켜서 궁극적으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좀 벤 다이그램에 메모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하는 풀이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요. 연습장에다가 좀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가지고 문제들 좀 이제 적응해가는 적응력을 좀 키워가는 것이 또 풀이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4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0,0, 0,2, 1,2. 아하, 알겠습니다. 그림 모양에 있는 좌표가 주어진 거군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 각각 둘로 좀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실수 t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OAC 이 부분이죠. 이걸 좀 이렇게 오른쪽으로 t만큼 평이동했다. 겹쳐진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두 삼각형에서 내부 육각형 모양이 될 때 육각형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고 그때 t 값을 구해달라. 그렇군요. 아이고. 자, 좀 이제 식을 좀 잘 세워야 되는데 값이 좀 커져서 이게 좀 그래도 이거는 여기서 할까요?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 좀 이렇게 좀 세워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뭐 t만큼 평이동했다는 거면 t에서 좌표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만큼 이제 t만큼 이동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가 일자리가 돼서 이 값이 t가 되면 여기도 t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 t가 되면 여기도 t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들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두 개 가면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가운데 부분 뭐 2분의 t가 되겠죠. 2분의 t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여기 좌표는 또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요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여기가 또 t에 됐으니까 아마 아래부터 이제 간격을 좀 구해가야 되겠군요. 이쪽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이 간격부터 구하게 되면 전체 길이 자체가 2에서 이쪽 t 양쪽 빠지니까 빼기 2t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제 안쪽에 있는 육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여기 좀 불편하니까 저는 이제 큰 곳에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을 빼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밑변 길이 t에다가 높이가 이제 2분의 1 t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아래쪽 부분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처리해주면 이 아래 넓이가 되겠고, 그럼 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 길이가 2-2t 처리되겠고, 높이는 요 간격인데 맨 처음에 여기 1 좌표에서 요 간격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t만큼 빼주면 되는 거니까 1-t에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 약분하더라도 2분의 1 t제곱이 되겠고 이쪽은 이게 이 공통t는 약분이니까 1-t의 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바깥쪽 넓이를 됐고요. 맨 처음에 이 삼각형 넓이는 2에다가 1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 자체가 1 이렇게 되니까 빼주면 이게 이제 육각형 넓이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처리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t 제곱 되겠고 플러스 2t 처리 되겠고 여기 플러스 1은 앞에 나와서 이게 좀 약분되죠.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인 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참수 식이 되고 꼭지점에 t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가요? 3분의 2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됐습니까? t값이 3분의 1일 때 육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겠고요. 3분의 1을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최대값을 또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 3분의 2, 그때 이 t값도 3분의 2. 두 개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뭐 3분의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좀 t만큼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에 이게 이 직선에서 이게 기울기가 일자리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동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만나는 좌표 자체 이렇게 갔을 때 이 길이 자체가 이제 똑같아지는 tt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길이를 좀 효율적으로 좀 표현해 가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도형적인 특징 좀 살짝 좀 가미해가지고 계산에 조금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1번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은 18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어이쿠, A가 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B 집합은 계산 결과 전체 집합이 되는 X를 찾아가니까 B 집합이 좀 먼저 쉽군요. 이 부분들이 5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X 값이 5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25 돼서 이제 계산돼서 약분하면 이제 전체 집합의 원소가 나오겠죠. 10도 되겠고 15도 되겠고 20도 되는데 뭐 18 이하의 자연수가 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B집합은 이렇게 아주 간단히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집합이 좀 문제인데 X하고 Y-K를 좀 곱하기 해서 20이 돼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X를 찾아가야 되니까 X는 Y-K분의 20이 돼야 되는데 아이쿠 Y집도 전체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고 계산 결과에 또 이제 돼야 되겠고 그러면 약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약수 계통에서부터 일일이 좀 찾아가면서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y-k
그때 이제 y 값, 그다음에 x 값 이렇게 조금 체계를 좀 밟아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y-k가 20이 되게 되면 뭐 x 값은 당연히 1이 되겠고 그 다음엔 뭐 10이 되게 되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5, 4, 20, 4, 5, 20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10에다가 1, 20 뭐 이런 형태로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때는 y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될까? 20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때 그때 10 플러스 k 5 플러스 k 뭐 쓸까요? 4 플러스 k 2 플러스 k 1 플러스 k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물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왜 이걸 해 놓냐면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k 값의 범위가 돼야 되는데 y 값 자체가 전체 집합의 원수가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이런 조건들을 좀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이때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제 교집합하고 이거 B의 여집합 부분들의 원소가 하나 돼야 되는데 뭐 AK 집합을 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찾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이게 지금 20 플러스 K에서 K가 자연수가 되게 되면 이 숫자 자체가 18을 좀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좀 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X 열심히 구해서 X를 20을 구하면 역시 X가 또 전체 집합 18보다 작은 원소에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 열심히 조사해야 되는데 요 조건이 좀 충족시켜야 되죠. 10 플러스 K 값이 18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8보다 작을 때 해서 AK 집합을 좀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X 값들은 이제 2, 4, 5, 10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크고 5 플러스 K 값이 18보다 작다 이렇게 들으면 K 값은 얼마 1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뭐 8보다 작다가 갔다가 넘어가야 되니까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K 값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이때는 여기 4부터 되는 거죠. 4, 5, 10 이런 형태로 해서 AK 집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 과정도 이렇게 만들 수는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B의 여집합 5의 배수 계통들을 좀 빼버리고 원소 계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때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 4, 5가 남고 지금은 이렇게 4가 남는 거니까 요 부분 K 값이 9부터 13까지 이 범위가 문제의 좀 정답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 K 개수를 구해달라 그럼 되는 거죠. 9에서부터 13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9에서 13을 빼니까 얼마가 된가? 4에다가 더하기 1을 좀 해야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답 5개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이쿠 이게 지금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y 값 구해야 되지 뭐 지금 여기 곱하기는 y-k로 돼 있지 그럼 ak 집합에 k 원소 들어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20이 약수가 되는 걸 좀 틀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조사한 부분들이 이런 걸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큰 틀을 좀 봐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한 거니까 제가 한 이런 설명 부분들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을 좀 꼼꼼하게 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영신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의 범위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의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림 모양을 좀 fx 좀 살짝 그려보게 되면 0부터 1 사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1 이렇게 그려면 되겠고 그 다음엔 기울기가 2짜리를 그려야 되는가요? 어이쿠 그럼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1, 2, 1 이런 모양 대략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gx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0부터 1 사이는 2x 되니까 2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2 대입해주면 2 대입 때 이렇게 되죠? 뭐 이런 모양대로 좀 그려간다 라고 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뭐 G0을 구해달라. G0을 구하게 되면 아이고 주어진 식에 0 집어넣으면 0이 되겠고요. 이 다음에 이제 F0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F0일 때는 여기 함수값은 1이니까 1입니다. 기억은 좀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고 결국은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달라. 이런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의역 부분들은 G에다가 좀 대입을 해야 되니까 G는 이제 1부터 2까지 이렇게 좀 대입해야 되겠고 우리가 좀 합성함수를 그려간다는 얘기는 절차만 좀 잘 밟아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0부터 1 사이를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걸 좀 G에다 대입해야 되는데 0부터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결과 나오죠. 0부터 2까지 결과 나오게 그걸 이제 F에다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F에 0부터 2까지 가는 거니까
아이고 그래프 모양 하나를 좀 다 그려야 되는데요. 그럼 1에서부터 가운데 0 왔다가 이제 2까지 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럼 2분의 1이고 1이고 이렇게 점선에서 2 이렇게 그리면 되는가요? 되겠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값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걸 또 다시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나온 결과는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2부터 1까지 결과 나오죠. 2부터 1까지 결과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그러니까 F라는 합에서 2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렇게 그럼 2에서부터 0까지 나온 결과를 메모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해 가면 되는가요? 되셨죠?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교육해달라고 하면 0이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2분의 1하고 2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두 개 다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K가 돼서 실근 개수가 좀 3개가 되는 K값의 최대값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근 3개가 되려면 가운데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K값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K가 최대가 될 때는 여기 1이 됐을 때 3개가 된다 이런 얘기니까 K의 최대값은 1이다. 역시 맞는 이론에서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좀 답을 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프를 좀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니은디귿 풀어가는데 좀 시간을 좀 써야만 하는 그런 계통이니까 이번 기회에 합성함수 한번 좀 제대로 그리는 연습 좀 해야 되겠죠. 뭐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절차를 좀 밟아서 정의역에 대입해서 대입한 결과 나오고 그 결과를 또 다시 대입해서 그 부분들을 맨 처음 정의역 부분에 최종 결과물을 그려가겠다. 이런 좀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서 그리고 또 그리고 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연습 없이 곧바로 합성함수 그래프가 잘 될 일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충분히 좀 잘해서 우리가 좀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합성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조금 이제 까탈스러운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제법 몇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신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